네, 심야에 즐기는 브런치 토크 앤 더 시티 순서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가치관 경영연구소의 정진호 경영학 박사님 그리고 최민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빅테크계를 주름잡고 있는 인도 출신 CEO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저희를 재밌는 이야기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경제 얘기하면 이게 뭐 정의 이런 거하고는 조금 좀 뭐 별로 안 맞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정의로운 기업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의로운. 네, 혹시 그 정의로운 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이 좀 정의로운 기업일 것 같으세요? 뭔가 윤리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 아, 윤리적인 활동, 네. 뭐 착한 기업 정도 그쵸. 같은데 네. 뭐 정의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더 좀 셀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네. 보상도 제대로 해주고 네. 뭔가 이렇게 기업 룰도 잘 지키고 네. 뭐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근데 미국에요 저스트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스트 그게 지수. 이제 그 다우 지수 뭐 이런 것처럼 저스트 지수라고 해서 정의로운 기업을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매월 1월에 발표를 합니다. 매월 근데 1월. 이제 22년도에는 알파벳이 1등을 했고요. 오. 그리고 이제 23년 올해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가 이제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정의로운 기업의 이제 평가 기준이 좀 있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100개 기업을 선정하는데 이 평가 기준이 거의 많은 내용이 ESG 기준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로운 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ESG 잘하는 100대 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스트백 선정에 대한 개요. 그다음에 저스트백의 랭킹의 주요 기업이 어디가 있고 네. 저스트백의 이제 시사점 이런 식으로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스트 100 ESG 잘하는 기업이라고 좀 먼저 간단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저스트 100에 대한 좀 자세한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게 저스트백이 이제 그 지수를 해서 어떤 이제 기준을 해서 이 기업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주관하는 그 이렇게 기관은 저스트 캐피탈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비영리 ESG에 대한 투자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설립자는 이제 2013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폴 튜터 존슨이라는 분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 그 억만장자 아주 부자인 헤지 펀드를 갖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선정 방법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1000대 기업 그 중에서 이제 951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해서 주요 이제 선정 기준을 보면 환경을 얼마큼 중시하느냐 이게 이제 E죠. 엔바이러먼트. 그다음에 고객 관리, 지역 사회 공헌, 그리고 직원들의 급여나 복지 뭐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소셜 해서 S. 그다음에 이제 주주 존중과 거버넌스에서 G, 거버넌스 해가지고 이런 선정 기준으로 100대 기업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예. 네. 그럼 이렇게 저스트 캐피털이 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 ESG 투자 전문 기관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저스트 캐피털은 어떤 의미로 또 왜 이렇게 설립이 됐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설립한 분이 이제 억만장자 헤지펀드의 이제 그 이 소유자이신데 네. 여기가 이제 ESG의 전문 연구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설립 취지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더 많은 공정한 회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네. 돼서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급여와 동등한 대우를 좀 이렇게 주는 회사. 그리고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강력한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티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이제 건강한 지구를 위해 이제 노력하는 회사 해가지고요. 이 회사들이 바로 이제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 이거에 대해서 회사를 측정하고 그 순위를 매김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게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취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기업의 미션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네. 늘 하셨잖아요. 그럼 이 회사의 미션은 또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이게 이제 설립 취지도 있는데 네. 이제 미션은 이제
이 기관의 이제 존재 목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스트 캐피탈의 미션은 기업이 근로자, 고객, 지역사회 환경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는 게 이제 이걸 지원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것이 이제 비즈니스와 시장의 더 큰 이익을 위한 힘이 되는 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아주 건전한 경쟁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정의로움, ESG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게 좀 그 자본주의하고 좀 벗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네. 아까 이제 미션에도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주 강하게 자본주의적인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설립되고 이제 지수를 만든 거죠. 네. 그러면 이 저스트 캐피털에서 선정하는 저스트 100이 정의로운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전부 다 ESG 우수 기업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거의 다 이제 우수 기업이라고 하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선정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순위를 쭉 말씀드릴 건데요. 선정 기준이 보면 순서는 좀 이렇게 틀리지만 이제 제일 먼저는 환경을 얼마만큼 중시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큰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고객에 대한 관리, 지역사회, 직원의 급여 복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소시얼 부분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주 존중과 거버넌스는 또 ESG의 이제 거버넌스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선정 기준 자체가 ESG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ESG를 잘하는 기업들이다라고 보는데 이제 무리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순위 선정된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제 기업들을 보면요, 우리가 그 잘 모르는 기업도 있는데 너무 잘하는 기업들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23년도 기업들은 이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액센추어, 그리고 트루이스트, 그리고 버라이즌, 애플, 인텔, JP 모건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우리가 모를 만한 회사가 좀 네, 없죠. 다 대기업들이래요. 네, 그리고 22년도를 보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세일즈포스, 그 다음에 페이팔, 애플, 엔비디아, 버라이전, 시스코, 시스템즈 뭐 이렇게 쭉 된 걸 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아는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이 어떠냐면 이제 저스트 100에 선정이 되면요. 기본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저스트 100에 선정된 기업입니다. 라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걸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여기에 편입되면 되게 이제 되게 이 회사 ESG를 잘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되게 좋은 회사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2022년도에 이제 메타가 순위가 712위로 나왔습니다. 우와. 그러면 이제 941개로 친다면 여기서 이제 거의 최하위권이거든요. 이 순위가 이제 어느 정도로 나쁘냐면 우리가 정유회사 중에 이제 앱손 모빌 있잖아요. 이거 이제 거의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기업이잖아요. 거기보다도 이렇게 순위가 이제 낮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 이제 이유를 보니까 그때 이제 그 메타에서 혐오 발언이라든가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냥 막 유출이 되게 이렇게 됐고 뭔가 이렇게 좀 차별적이고 이렇게 선동적인 콘텐츠들이 어떤 제재 없이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든 이제 메타 같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되게 영향력 있는 기업이 순위가 되게 이제 뒤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저스트 100에도 선정되는 것들이 이 기업에게는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선정되면 조금 기업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나요? 일단 기업에게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하기가 아주 좋은 거죠. 우리 회사는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기업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입니다. 이제 이걸 표현하는 건데요. 이 회사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저스트백에 있는 기업들의 통계를 내서 미국 상장 1000대 기업하고 비교를 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 내용들에 보면 가족들의 부양 임금을 8.6%를 더 준다. 예, 이 오. 기업들이 100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네. 그다음에 이제 작업장 사고는 42% 정도가 적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선 기부는 2.5배를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종, 민족, 성별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공개하는 게 이런 걸 충분히 공개하는 게 한 2.9배. 그다음에 요즘 이제 탄소 배출 관련해서는 42% 정도를 감소하고 그다음에 ESG 성과를 경영진의 보상에 적용하는 거는 95%가 더 높다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이 저스트 100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 1000대 기업들의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이런 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가족 부양 임금 8.6%를 더 지급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그 100위 안에 드는 기업들 외에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네. 정도로 이제 퀄리티가 더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인 그렇습니다. 건가요? 더 이렇게 직원 친화적인 네. 기업이다. 뭐 이런 어.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뭐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아까 그 내용을 듣다가 좀 생각이 된 게 알만한 기업들이 거의 상위에 포진이 돼 있고, 뭐 또 뭐 홍보에 이용하기 좋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뭐 이제 부정적인 의견도 우리가 이제 공유를 하고 이제 판단은 이제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니까요. 네. 일단은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큰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 1000대 기업 중에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 CNBC에서 이걸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오. 뭐라고 다뤘냐면 네. 빅테크 기업들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결과다. 그러니까 이제 순위에 보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 굉장히 많으니까. 거의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지속 가능한 경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돈이나 인력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보나 이런 데이터들을 취합해가지고 공개하고 그걸로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담당할 직원 한 명 뽑기도 어려운데 실제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성과보다는 뭔가 이렇게 더 부풀러져 있는 데이터들을 좀 보여주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비판적인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기업들이거든요. 지금 얘기한 네. 최고의 기업들은 이런 평가를 받고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돼서 최고의 기업이 된 건지 뭐 아니면은 최고의 기업이니까 이런 게 된 건지 이제 이런 게 항상 우리가 논쟁인데 최소한 최고의 기업이 되려면 이거는 이제 필요 조건은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CNBC에서 좀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작은 기업은 사실 ESG 관련된 인원 한 명 또 뽑기도 어렵고 대기업은 이렇게 실제 성과보다 조금 더 부풀려진 면도 있다라는 또 문제점도 지적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박사님께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도 이제 매년 1월에 또 발표가 되는 저스트 100에 선정된 기업 저희가 하나씩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대망의 1위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좀 전 아까 처음에 말씀했는데 기억하시겠죠? 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좋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띄워드리는데요. 여기는 이제 순서를 보면 이제 티커가 이제 맨 앞에다 이제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단에 보면 그 옆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돼서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30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수는 얼마냐 그래서 20만 8천 명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제가 한글로 제가 좀 변화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순위가 나와요. 이제 네. 선정 기준 기업이 파란색으로 돼 있고 그 옆에는 업계 평균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업계 최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최고는 1000대 기업 중에 전대 기업의 최고를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목에 보면
직원, 커뮤니티, 고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세 개가 다 그 소셜이죠. ESG에서는. 그리고 이제 G 거버넌스 평가가 있고 환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표에 보면은 이제 뒤에 숫자가 있잖아요. 예. 우측 맨 끝에는 뭐냐면 업종입니다. 업종에서. 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옆에는 뭐냐면 전체 전체에서. 오버롤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뭐 직원에 대한 부분이 전체 이제 업종 1등, 전체 1등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직원에 대한 부분을 또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 밑에 이제 직원들에 대한 임금, 건강과 안전, 오, 맞아요. 교육 훈련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항목이. 네. 네. 그리고 거기를 또 들어가면 또 세부 항목이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직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돼 있고요. 네. 여기에 보면 고객 부분을 한번 보시면 예. 업종에서 27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 업종이 41개인데 그러면 이제 중간이잖아요. 네. 그 전체 1000에서는 지금 314니까 보통인데 이유가 뭐였냐면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벌금을 한번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 생각보다 다른 것보다는 좀 낮은 거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이게 이제 쭉 이제 나온 게 이제 1위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네, 1위 기업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ESG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서 어떻게 좀 평가가 되는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2위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2위 기업은 진짜 뭐 올해는 계속 많이 들리는 엔비디아. 예, 우리도 이제 몇 번 다뤘죠. 네. 엔비디아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시가총액은 6위 이렇게 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수는 이제 18,900명 정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그 ESG 이렇게 순서는 제가 좀 이렇게 다르게 말씀드리지만 네. 여기 이제 보면은 직원에 대한 부분이 업종은 이제 보면 반도체 회사가요. 전체가 이제 총 전체에서 이제 1등. 그다음에 전체 1000대 기업에서는 4위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고객 부분도 보니까 업종 1등, 그다음에 이제 전체 8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취약한 부분이 있죠. 네. 네, 취약한 부분이 커뮤니티. 이제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네. 지역 사회에서 일자리를 얼마만큼 창출하느냐, 예. 그리고 지역 사회 개발에 얼마만큼 공헌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보면 지역 사회 환원이 300위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반도체 설계 회사잖아요. 여기가 예. 빅테크 기업이니까 사실 이게 지역에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고 지역에 환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쪽 영역이 좀 낮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전체 순위는 2위. 예, 그리고 직원들과 고객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관련돼서 이 저스트백 홈페이지를 같이 보고 있는데 정말 엔비디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 저스트백에 다 들어와 있는 만큼 사실은 굉장히 또 좋은 기업인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위 기업은 어딘지 한번 3위 기업도 한번 체크해 네, 주실까요? 3위 기업도 뭐 우리가 원체 잘 아는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예. 지금 이제 보면 아까 이제 CNBC가 비판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너무 유명한 회사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 나온다. 거예요. 돈도 많고.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회사들은 제가 이전에 이제 일하기 좋은 직장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되게 좋은 회사로 나왔던 회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하는 회사는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그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커뮤니티 부분에서 업계 이제 63개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는 네. 지금 1000개 회사 중에 63개 정도 되고요. 거기서 1등 그리고 전체 1000개 기업에서는 3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되게 잘한 거는 커뮤니티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용이 지역 사회에 대한 개발 환원 이런 부분이 업계 1위, 전체 7위 정도에서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보면 환경 부분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보면 넷제로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 되게 아리백 같은 거를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순위는 이제 높은 편인데 여기 보면 이제 거버넌스 부분에서 조금 취약한 보면 것 같네요. 취약한 걸로 나왔거든요. 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왜 그랬냐면 과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챗 GPT로 유명한데 네. 여기가 이제 윈도우 운영 체계하고 오피스 부분이 완전 독점이잖아요.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독점 부분을 하면 점수가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 논쟁이나 벌금 이런 거에서 700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좀 낮은 거기서 걸로 확 떨어졌군요. 예, 떨어져도 그래도 이제 뭐 전체 3위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애플에서 이제 절대 안 나올 줄 알았던 애플 GPT가 맞아요. 나왔잖아요. AA. 그래서 예. 이제 알려지니까 MS 주가 좀 떨어졌어요. 이것도 한번 기대가 돼 봅니다. 네. 애플, 구글 그리고 MS의 이 GPT 전쟁은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그러면 3위 기업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MS와 엔비디아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다 저희가 알만한 기업들이 계속 랭크가 되고 있는데 4위 기업은 또 어딘가요? 네, 여기도 알만한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기업에 계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네. 엑센추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예. 엑센추어는 이제 그 컨설팅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전문 서비스를 좀 이렇게 하는 회사거든요. 이제 그분 유명한 회사고 여기 이제 시가총액도 전체 48위니까 일단 이게 이제 저스트 100이잖아요. 이제 시가총액도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고 글로벌하게 62만 4천 명 정도 근무하니까 이제 엄청나게 이제 큰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보면 이제 커뮤니티 이거 점수가 높죠.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일 낮은 게 이제 거버넌스예요. 그렇네요. 거버넌스가 업종에서는 2위인데 전체 62위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해 관계자 부분에서 이사회 독립성 부분이 661위였어요. 예, 거의 뒷부분이잖아요. 왜 그런가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가 이제 이사회가 12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12명 중에 7명이 내부 임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사회에서 내부 임원들이 절반 이상이니까 내부 뜻대로 다 결정이 되니까 거버넌스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임원 수를 줄이고 외부 인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결과 반영이 안 된 결과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또 4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4위까지는 은행 관련주, 빅테크 그리고 또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5위는 또 어떤 기업일까요? 네, 5위는요 트루이스트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여기 금융회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업종 1등, 그 다음에 이제 전체 1등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직원 쪽을 한번 보시면 업종 2등, 전체 2등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로 뱅크 밑이네요. 오브 아메리카 없었으면 근데 여기는 근데 여기가 보면 전체 시총은 461위 중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부분도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직원에 대한 부분, 커뮤니티 다 높죠. 근데 환경이 너무 안 좋네요. 예, 환경이 좀 안 좋죠. 네. 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대기 오염, 수질, 탄소 중립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일단 금융 쪽은 환경 쪽에 할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또 10위권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좀 소개를 꼭 시켜주고 싶다는 기업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순위를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좋아요. 6위는 이제 버라이존, 우리나라로 치면 KT, SKT라는 네. 통신회사인데요. 여기도 시가총액 50위 정도 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보면 대표적으로 환경이 낮죠. 통신회사 마찬가지로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위는 이제 휴렛 패커드인데요. 여기 이제 HP인데 여기는 이제 시가총액이 841위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위가 이제 높은 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순위가 좀 높아서 시총은 낮지만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여기는 다뤄야 되겠네요. 애플. 네, 애플이 8위입니다. 네. 시총 1위인데 애플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직원 쪽에서는 업종 1위입니다. 예, 업종 1위고요.
환경도 1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그렇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업종 부분에서 이제 그 직원 쪽에서는 급여 이런 부분이 높아요. 예, 그리고 환경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가 탄소 배출 줄이자 이렇게 해서 아리백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넷제로 이런 것들 선언을 해서 여기는 이제 점수가 좀 높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가. 다음에 이제 9위는 인텔인데요. 이제 반도체 회사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 보면 엔비디아 바로 다음인 겁니다. 대부분의 순위들이. 네. 이렇게 인텔 같은 경우는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보면 거버넌스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좀 순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면, 네. 네. 마지막으로 10위 마지막. 네. JP 모건 여기 이제 금융회사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트루이스트 다음 이렇게 돼서 실제 이제 금융기관은 이 정의로운 기업 순위가 전반적으로 높은데 많이 포진이 많아요.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네요.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10위 이제 시총 100위 안에 100위 안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8개 정도 들어가니까 큰 회사가 점수도 높다 이런 성립이 되긴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또 저스트 100에 또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박사님께서 이렇게 끝으로 저희가 이 저스트 100에 대해서 좀 의미를 가져야 되는 네. 시사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화면을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이 평가 기준의 비중입니다. 네. 여기 보면 직원 44, 커뮤니티 18, 고객 14, 거버넌스 12, 환경 12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이제 보면 ESG 지표인데요. 여기서 보면 직원, 커뮤니티, 고객이 소셜이지 않습니까? 이 소셜 지표 부분이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ESG 경영에서는 환경은 지금 시급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제는 소셜 부분이 아주 관심사가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직원에 대한 부분이 관심사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저스트 100에 대해서 또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정준호 박사님 그리고 최민지 아나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